검은 태양 3화를 봤는데요. 일단 액션은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 2화 지상파 MBC에서 19금을 시도하고 15세로 전환한 이번 3화 또한 적당히 빨간 약 섞어가면서 남국민표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순간 여기 OCN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소룡부터 조니까지 액션 영화 빠돌이 윤공 입장에서는 화장실에서 탈출한 이후 칼을 들고 싸우다 총기 액션으로 전환하기까지의 단계를 롱테이크로 길게 뽑아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드라마 후반부에서 펼쳐졌던 액션만큼은 진짜 3화 전체를 하드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가 어떤 부분을 밀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세히 보니 피가 CG 처리되어 있던데 액션 자체가 나름 괜찮고 드라마 자체가 액션을 중심으로 밀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 좀 더 타격감을 살리고 실제 출혈 장면을 넣어서 4화까지는 19금 처리를 해도 되지 않았나. 아직 초반이니만큼 강렬한 개성을 위해 좀 과격한 액션을 보여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시청자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드라마의 초중반부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하자면 사실 초중반부는 약간 루즈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아직 제 역할을 모르겠는 수연의 등장 장면이나 지역의 캐릭터와는 완전 반대로 보이는 제이가 나오는 장면에서 몰입감이 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한 지역이 황무술에게 일부러 잡혔다는 작전과 반전을 보여주는 전개에서 지역과 제이 사이의 대화 회상을 수차례 반복한 부분은 긴장감을 떨어뜨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면은 한 번 정도 있으면 충분하죠. 다행히 후반부 액션이 좋아서 이러한 루즈한 전개들이 용인되었다고 할 수 있고 3화의 엔딩, 제2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결말로 삼으며 4화를 기대하도록 만든 부분은 드라마가 나름 똑똑하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의 초입이라 뇌피셜보단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 지금부턴 3화를 보며 들었던 뇌피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유제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3화 엔딩을 보니 제이의 아버지 유준만은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임무 도중 실종되었다는 메모와 걸려있던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면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군사시설에 침투하였지만 붙잡혀 납북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백모사라는 인물과 유준만의 연결성입니다. 백모사는 어떠한 계기로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특별 출연하신 리네이 역의 옥자연 배우 대사에 따르면 백모사라는 인물은 범죄자 위에 범죄자이며 신상 정보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보면 백 선생이 바로 제2의 아버지 유진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정보에서 신상 정보가 없는 이유가 사망 처리된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백모사가 유준만이라면 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아마 이 부분은 이인환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일 모두 시대가 판단해 줄 것이다. 모든 건 국가와 조직을 위한 일이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인환이라는 인물. 혹시 그가 과거 유제이의 아버지 유준만의 북한 침투 임무를 지시한 사람이라면 유준만이 임무 도중 실종되고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으로 가야 했지만 조직을 위한 선택을 한답시고 유준만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라면 유준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백모사가 된 배경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제이가 국정원에 들어간 이유, 특히 정보를 다룬다는 설정,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게 이민환이 덮은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스토리라면 훗날 백모사와 유제이의 관계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이윤환과 관련하여 4화 예고편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의문의 남자에게 기밀 자료를 해킹당한 듯하고 국내 파트 1차장 이인환과 해외 파트 2차장 도진숙이 서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대편에게 들키기 전에 해킹당한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각자의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했죠. 이와 관련해서 한지혁은 지난번 자신을 도와준 정보부 동료에게 거기에 1년 전 내가 실종되었을 때 우리 해외 파트 쪽 자료도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드라마 속 국정원 내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가 대립 중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해커가 해킹한 기밀 자료에는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뜬금없이 나타난 해커의 정체가 뭐냐는 건데 제 생각엔 1화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화에서 해양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두고 국정원과 같은 보안회선을 쓰는 사람이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정원을 해킹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보안의 선으로 정체를 들키지 않고 제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때 신고한 사람이 4화 예고편의 해커가 아닐까 하며 이 사람은 지역을 돕는 사람 같아요. 지역의 집 맞은편에서 모스부호를 보낸 사람도 사물함에 USB를 넣어둔 사람도 바로 해커가 아닐까 합니다. 해커는 지역이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게 심어둔 도우미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럼 오늘 저녁 펼쳐질 4화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해커가 국정원을 털어서 빼내었던 기밀 정보가 1화 엔딩처럼 지역에게 보여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4화 엔딩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인환과 도진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한지혁이 이들의 가면 속 추악한 모습을 밝혀내는 역할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버지 사건의 진실과 이인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유재희 캐릭터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게 되며 자연스레 협조 혹은 공조의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다는 뇌피셜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3화 후반부 황모술 잔당을 제압하던 한지혁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했던 도진숙의 행동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필호 국장과 한지혁의 대화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인물 소개를 참고하면 도진숙은 국내 파트에 밀린 해외 파트의 입지를 강화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조직에서의 입지는 그 무엇보다도 성과로 대변되며 성과를 이루고 싶은 도진숙의 마음을 알기에 한지혁은 그녀를 이용하고자 되려 이용되는 척 행동한 것이 이번 황모술 사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도진숙은 그간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타인을 이용해왔을 겁니다. 병가를 낸 사람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 CCTV 기록을 삭제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한지혁과 도진숙의 수싸움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서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3화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역할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등장해서 하는 역할이라곤 사연팔이가 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희도 3화부터 시작이었으니 아마 서수연의 스토리도 곧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지난 2화 정용태 국장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수연을 구슬리는 듯한 대화가 있었고, 이번 3화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되었냐는 이인환의 물음에 정 국장은 안 그래도 서 팀장 불러서 알아듣게 이야기했다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서수연은 뭔가 국내 파트 쪽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박하선 배우의 캐릭터가 아쉽긴 하지만 일단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떡밥을 던지며 뜸들이는 부분이 있으니 우선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속적인 리뷰 여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4화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